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측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갈등과 경쟁으로 점철된 양국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들로 인해 최소 6명이 사망한 가운데 뉴욕 일원에서도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한인 1세 인구 비중이 60% 이상, 전국적으로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한인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21세 미만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나 마리화나를 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한 부부와 남성 간 언쟁이 발생해 남성이 부부의 반려견 중 한 마리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급은 부족하지만 높은 주택 가격과 팬데믹 기간 세입자를 보호했던 임시 조치가 해제되면서 미 전국 노숙자 수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2월 이후 관계가 얼어붙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고위급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정찰 풍선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중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18일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과 회담한 데 이어 19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나 협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양자관계의 주요 우선순위와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주 중미 대사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의에서 고위급에서의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경쟁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전날 있었던 회담 결과 보고 자료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월요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블링컨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넓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하고 함께 번영하기에 충분하다며 양국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에 세계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대만 문제 등 세부 현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동맹국과 힘을 합쳐 중국을 계속 견제할 뜻을 재확인했고 중국은 대만 문제의 폭발력을 강조하며 대만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점점 강화하는 미국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신장, 티베트, 홍콩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대만 문제와 통일에 대해 타협하거나 양보할 여지가 없다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진정으로 준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며 대만 독립에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관계의 안정화 또는 관리의 필요성과 양국 간 지속적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 동안 전국에 걸쳐 수많은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죽고 수십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뉴욕 일원에서도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새벽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역에 진입하던 4번 전철에서 32세 남성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18일 새벽 제2노선 전철에서는 싸움을 벌이던 한 남성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말 오후 1시쯤에는 맨해튼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갑자기 차량이 돌진하면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2스트리트와 6에비뉴 교차로 지점에서 한 자동차가 갑자기 돌진했고 다른 차량 몇 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는데 파편이 보도로 튀면서 한 명이 부상당했고 일대는 한동안 폐쇄됐습니다. 어제 새벽 시카고 남서쪽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윌로브룩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주차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준틴스 데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최소 9명이 총에 맞았고 1명이 사망했으며 여러 명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부상자는 20명에 달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청소년들의 파티 중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15세에서 19세 사이 10대 1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권총을 소지한 용의자로 청소년 1명이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조지에선 17일 밤 뮤직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이들이 모인 야영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중부의 루이스타운에서는 어제 새벽 두 군데에서 같은 용의자의 총격 사건으로 주 방위군 1명이 살해당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2시간 뒤 몇 마일 떨어진 워커타운십에서 다시 총격전을 벌여 경찰에 사살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카슨시에서는 풀장 파티에서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총상을 입었고 2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일어난 수많은 총격 사건들은 사망자가 4명 이하여서 대량 총기 살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1세 인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1세대 인구는 전국적으로 절반 정도인 것에 비해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1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17년에서 2021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세부 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뉴욕과 뉴저지 한인 가운데 해외에서 태어난 1세 비중이 여전히 60%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한인 인구 194만 5,880명 중 1세 비율인 53%보다 높은 것으로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회의 경우 아직 1세가 주류인 것을 시사하는 통계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전체 한인 인구 14만 2,143명 가운데 60%인 8만 5,306명이 해외에서 태어난 1세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최대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뉴욕시 퀸즈의 경우 한인 인구 5만 1,484명 중 1세 비율이 72.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의 경우 한인 사회가 여전히 1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맨하탄 한인 1세 비율 52.4%보다 20%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뉴저지주는 한인 인구 10만 9,856명 가운데 64.4%인 7만 709명이 1세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1세 비율은 뉴욕주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들로 꼽히는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틀리는 한인 인구 중 1세 비율이 각각 74.7%와 73.8%로 나타나 주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뉴욕과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일수록 1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반면 교외 지역에 상대적으로 젊은 2세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인들의 가구 형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뉴욕 48.6%, 뉴저지 64%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한인의 독거 노인 비율은 뉴욕 5.2%, 뉴저지 5.3%로 추산됐습니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 비율은 뉴욕 62.2%, 뉴저지 67%로 추산돼 미 전체 한인 대졸자 비율인 57.9%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총 194만 5,880명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인들은 25세 이상 인구의 5명 중 3명꼴인 59.3%가 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76.3%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인도계에 이어 두 번째로 학력이 높은 그룹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한인들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8만 455달러, 가족당 중간소득은 10만 124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음주 등의 범법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에서 21세 미만의 공공장소 음주와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됩니다. 미성년자 범법 행위에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강점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하원법사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21세 미만에게 $100 벌금과 소환장을 발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주 상원회는 21세 미만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나 마리화나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5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 상원의 법안을 상정한 데클란 오스켈론 주 상원의원은 현재는 21세 미만이 음주를 하거나 마리화나를 피우다 적발돼도 서면 경고를 받는 정도라며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기 위해 비효율적인 서면 경고 시스템을 폐지하고 경찰이 필요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21세 이상부터 주류 및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이 가능하지만 21세 미만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리화나를 사용하더라도 적발이나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주 검찰청장이 내린 지침과 2021년 마리화나 합법화법에 따라 경찰은 미성년자를 수색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법은 술이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성년자를 만나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 한 수색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술이나 마리화나에 취한 미성년자들의 공공안전 위협 행위에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오션시티에서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음주, 기물파손, 폭행 등 각종 범법 행위가 10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맨하튼 센트럴파크에서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부부와 한 남성 간 언쟁이 발생했는데 남성이 부부의 반려견 중 한 마리를 칼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중상을 입은 반려견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안락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뒤를 쫓고 있고 공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8시 30분경 센트럴파크에서 저먼 셰퍼드와 핏불 믹스견인 일라이와 미니어처 핀셔인 세디를 산책시키던 한 부부는 목줄이 풀려있는 핏불 3마리의 주인인 한 남성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핏불 3마리 중 한 마리가 부부의 반려견 중 한 마리인 세디를 공격하려고 들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남성에게 부부가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쟁 도중 남성의 핏불 중 한 마리가 부부의 또 다른 반려견인 일라이를 공격했고 남편인 브라이언이 공격적인 핏불 중 한 마리를 때리자 상대 남성이 칼을 꺼내 일라이를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공원 바닥은 피로 물들었고 부부도 이를 목격한 행인들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It was bleeding out. There was a lot of blood on the floor. The owner was distraught. His wife couldn't come close to the dog because there was too much blood on the floor. To cry when I heard about it this morning, just because I think about, how much I love my dog, and if somebody did that to him, I don't even know what I would do. And I feel so horrible for them. There's definitely never an excuse for violence against the dog, especially because it's the human's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your dog and to make sure that they are where they're supposed to be. When I see those pit bulls, I walk like a little far away from them. Whoever owns a pit bull should have them leashed. I don't care if they're friendly to the family and family friends. 아내는 남편이 칼에 찔린 일라이를 안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상태가 심각해 결국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우리는 목줄이 풀린 핏불 3마리가 우리 가족을 공격하려고 하니 이 상황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현장을 계속 떠나려고 했지만 상황은 너무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성은 나를 때리려고도 했고
불쌍한 나의 반려견 일라이는 매우 지쳐 있었다. 칼에 찔린 후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이언은 12년 전 자신이 구조한 나이 든 개가 한 남성의 칼에 찔린 후 울부짖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시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로 모든 반려견에 목줄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센트럴파크 규정 시간 내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도망친 가해 남성을 쫓고 있으나 어젯밤 기준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정부가 노숙자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고 노숙자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숙자 숫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도입된 보호 조치까지 해지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I now have nothing. My car is gone. My kids are gone. My house is gone. My dogs are gone. My job is gone. 도심과 주 전역에 있는 150개 기관의 노숙자 집계치를 분석한 결과 올해 미 전역의 길거리와 대피소에서 조사된 노숙자 숫자가 광범위하게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150개 기관 중 100개가 넘는 기관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노숙자 숫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가장 노숙자가 많았던 100개 지역 중 67곳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67곳 중 48곳에서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카고와 마이애미, 보스턴, 피닉스 등 주요 도심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 사회는 이보다 더 급격한 노숙자 증가가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초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루라도 노숙 생활을 경험한 인구는 58만 2,500명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노숙자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고 2025년까지 노숙자 수를 25%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숙자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올 들어 노숙자들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높은 주택 가격과 부족한 공급, 퇴거 유예 조치 등 코로나 시대 임시 보호 조치들이 해제된 점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지역은 이민자들의 증가에 따라 노숙자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노숙자 수를 기록한 뉴욕시와 LA 카운티에서는 올 들어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지역의 변화에 따라 올해 전체 노숙자 숫자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노숙자 쉼터에 있는 약 2,200명의 이민자가 노숙자에 포함됐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58%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편 미국 주택가격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다소 하락하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대중교통 반값 할인카드와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액세서 라이드 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에 ID NYC 소지자들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할인카드는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일 경우 편도 이용 요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할인카드 적용 대상은 뉴욕시 버스, 전철을 비롯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놀스까지도 포함되지만 기차의 경우 주중 오전 피크 시간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액세서 라이드 서비스는 뉴욕시 전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탑승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대중교통 반값 할인카드 신청은 MTA 고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농업 및 식량안전위원회는 오는 2028년에서 2029학년도부터 뉴저지의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무상으로 점심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가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무상급식을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하면 학생들이 더 이상 가난이라는 낙인과 수치심에 시달리지 않고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12가구 중 1가구가 식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2017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리얼터닷컴이 최근 건물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물주 65.1%는 12개월 안에 렌트비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렌트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답한 건물주 34.9% 중 약 절반인 48.2%는 세입자 순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인상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자칫 임대주택이 공실이 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늘어서 렌트비 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40.3%는 세입자와의 유대관계 때문에 32.4%는 이미 책정한 렌트비가 평균 또는 평균 이상 수준이라서 렌트비를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중 오직 15%만이 업계 평균 렌트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렌트비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렌트비는 최근 상승폭이 둔화하는 등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역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이 전망되며 겨울밀 3분의 1 정도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917년 이후 가장 높은 폐기율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겨울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캔자스주는 겨울밀이 재배되는 지역의 93%가 6월 초 현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산 밀의 경쟁력은 이미 러시아와 동유럽 밀 과잉 공급, 비싼 철도 운임, 미국 달러 강세 등 광범위한 시장 압력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흉작까지 맞물리며 제분소들이 유럽산 밀을 수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